안녕하세요, 셀프인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진플라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이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회사입니다.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플라스틱 부분에 모양을 만드는 그런 금형을 만드는 그런 성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장비 회사죠. 지금 회사가 굉장히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나 그리고 바이어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정비를 해놨어요. 보면 이제 인증 현황 같은 거 다 돼 있고, 사업장 정보 다 있고, 법인, 지사 이렇게 지금 해외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PR 센터에 보면 카탈로그에서 되게 좀 전체 라인업에 대한 카탈로그도 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품 소개 페이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게 잘 돼 있고, 홍보 영상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고요. 공장 투어라고 해가지고 VR 공장 투어도 지금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바이어들이 실제 이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지금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되게 좀 탄탄한 회사고 공시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 여기 지금 정정이 되어 있네요. 5월 14일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됐고, 간단하게 보면은 1000만 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1대1 비율로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들고 있었으면은 가진 주식 수만큼 받았을 거고요. 아마 권리락일 전까지 들고 있었으면 5월 14일에 신주를 받았을 겁니다. 보통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배당이에요. 이번에는 1.16% 주당 50원 배당을 했었고, 이전에 작년에도 배당을 했었죠. 1.9%. 이때는 이제 주당 100원을 했었습니다. 배당 성향이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계속 배당을 해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흑자일 때 그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요 공시인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굉장히 좀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재무 보면서 손익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증가 및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 개선 효과로 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 외에 눈에 띄는 어떤 공시라는 게 없어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다 보니까 어떤 자본을 좀 조달하거나 부채를 좀 가지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부채 소스도 되게 좀 좋은 그런 1군 금융권 그런 데서 소싱을 하는 거고, 이렇다 할 공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보고서 제일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회사의 개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회사인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연역으로 이제 회사가 발전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기술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자본금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시면 29기 대비 30기에 주식이 늘어났죠. 그래서 자본금도 2배가 됐습니다. 주식 총수 늘어났고 2천만 주로 정관 크게 일반적인 정관일 거고요.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면 사출 성형기예요, 다. 그리고 매출 상황 보면 내수가 75%, 수출이 25%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내수 비율이 월등히 많은데 수출을 지금 좀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판매 전략 같은 것도 지사하고 이렇게 판매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뭐 자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세요. 일단 뭐 P&L이 제일 중요하니까 보시면 이제 쭉 매출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0억, 2,050억, 2,340억 계속 매출이 늘었죠. 그리고 이런 상세한 거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좀 더 눈여겨보면 되고요. 제일 뭐 봐야 될 게 이제 저희 기본 주당이익 보면은 이전에 이제 적자였다가 지금은 한 2년 동안은 계속 흑자가 됐고 지금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1126원으로 되게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이렇게 많이 좀 재무가 좋아졌는데도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건 좀 의아하네요. 좀 재무는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많이 볼만한 게 없어요. 되게 중요한 또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다 뭐 친척 아니면 뭐 가족이죠. 보면 가족들이 40%를 가지고 있어요. 소액주주 비율이 44.6%. 그럼 총 2천만 주 중에 약 한 850만 주에서 900만 주 정도가 유통주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8, 900만 주 중에 몇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보고 회전량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통주식이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직원도 528명 정도 됩니다. 계열회사는 보면 5개 있는데 이거 다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다 이제 영업을 위해서 만든 회사들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충북 보은에다가 공장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 기사들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인데 이게 이제 월 차트입니다. 보면 뭐 상장 이후로 뭐 크게 뭐 없다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때 코로나였겠죠 아마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재료로 해가지고 한번 크게 올린 상태입니다. 뭐 주차트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주봉의 60선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향방이 뭐 갈릴 수 있는 그런 뭐 시점이 된 것 같고요. 1차트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배당락 이런 거 보시면 계속 배당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권리락 요게 4월 22일 이날이 이제 권리락 그러니까 23일 날이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받는 그 주주명부를 폐쇄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날이 이제 권리락 날 역시 거래가 제일 많았겠죠. 이때도 많았고 이때 아마 발표 날이었을 것 같은데 8일 맞습니다. 이때 발표하고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무상증자 5월 14일 날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쭉 그냥 지금 보면 이때 증자 후에 뭐 크게 뭐 없이 기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눈여겨봤던 게 이제 이때 이 차트를 보고 봤던 거고요. 전체 한 900만 주, 8, 900만 주 중에 350만 주 정도가 터진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주식에는 과거 거래량을 한번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때 봤으면 좋았겠죠. 이때 봤으면 이 차트를 보고 아마 분할 매수를 했으면 무상증자까지 가면서 좀 많이 이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때 이제 거래가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뭐 크게 거래량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박스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요 정도 선에 있는 거고 무상증자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뒤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점점 무상증자 전에 주가를 찾아서 뭐 가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리뷰했었던 엠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빠졌죠. 근데 무상증자 그때 받으실 분들은 받으라고 말씀드렸던 게 장투로 쭉 진짜 뭐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쭉 들고 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랐다가 무상증자 끝나고 떨어졌다가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했다는 그 얘기는 한 주당 가격이
준 그런 가치가 뭐 주식수를 늘려서 더 많은 이제 기업 가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좀 늘려놓은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해외 사업이 잘 되면서 아마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르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귀속되는 주주의 이익을 기대하고 아마 이게 다 가족회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무상증자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뭐 하거나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 정도의 그런 뭐 재무적인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일부러 발행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배당으로 계속 뭐 빨아들이는 뭐 그런 상태니까 어차피 법인은 다 아무리 사장이어도 돈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배당을 쭉 할 것 같고 주가가 뭐 갑자기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은 뭐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실적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3,720원 정도 요 정도 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버티시되 이 정도면 좀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4,500원 정도니까 직전에 이때 이제 많이들 물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 거래를 많이 줬을 때 이때 이 상승점 5,040원 정도? 5,040원 정도 이 정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여기 5,500원 정도. 그래서 한 20% 정도 일단 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좀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차차 또 이슈가 있거나 어떤 뭐 일이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웬만하면 지금 뭐 이 정도에 지금 들고 계시면서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뭐 이렇게 이 정도에 사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뭐이 정도 가격은 다시 뭐 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 제일 최고가가 7,9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의 7,000원 정도를 찍었죠. 그래서 좀 아무리 좀 좋게 보셔도 7,000원 근처 한 6,8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가 오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일단 좀 권장을 드리고요. 뭐 2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뭐 어떤 뭐 지속적인 상승에 의해서 이게 뭐 7,900원을 뚫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리뷰해서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